2022년 고2 모의고사 11월 우리 37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이제 순서 문제인데 이 단락 같은 경우 일단 문장 넣기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연결사 마찬가지로 대비를 한다. 그런데 이 단락 같은 경우 전체 단락의 전개 구조를 너희들이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 자,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근원적인 호불호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이런 어떤 근원적인 호불호로 설명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맞지 않고, 경제학자들은 어떤 말 그대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선호도 구조도 이해를 한다. 뭐 이런 단락인데 이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볼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대립상을 통해서 설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핑크색 부분이 있지.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지는 관점이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자,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학자? 성공한 경제학자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그런 경제학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선호도 구조를 이해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그 만족이, 또 다른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의 만족, 이 대스만족을 가리키지, 이 만족보다 더 큰지 아닌지, 그지?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성공한 이런 경제학자들에게 explaining,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뭐의 관점에서 어떤 근원적인 호불호에 있어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주로 매우 문제가 많다는 거야. 어떻게 좀 이게 내용이 잘 파악됐는지 모르겠다. 해석은 이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있잖아. 어떤 선호도 구조를 파악할 때 선호도 구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이제 구매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도가 또 다른 상품 구매한 것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게 바로 선호도 구조라는 거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예를 들어서 그 선호도의 변화의 원인이 어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호불호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 얘기는 경제학자들에게는 어떤 근원적인 호불호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B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B는 지금 예시가 나왔는데 뭐에 대한 예시냐 하면 바로 이거에 대한 예시야. 눈에 보이지 않는 호불호에 있어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예시로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출생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to argue,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하지? 그러니까 베이비 붐, 아이들 출생이 굉장히 많은 출생을 했던 그런 베이비 붐과 그리고 나서 베이비 버스트, 출생률의 급락이다. 출생률의 급락이 비롯되었다. 뭐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의 내재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선호에 있어서의 증가와 감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보다는 뭘 배경으로 하여? 안정적인 선호도를 배경으로 하여 상대적인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자,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서 변화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가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호도는 변화가 없어. 안정적인 선호도야. 안정적인 선호도니까 선호도는 변화가 없는데 가격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내재된 취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호도에 있어서의 증감으로부터 이러한 출생률이 늘어나든지 출생률이 급락했다든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야?
한 사회과학자를 어떤 그 불안정한 위치에 둔다는 거지. 여기서 이 사회과학자가 누구니? 바로 경제학자지. 경제학자를 좀 불안정한 위치에 둔다. 경제학자들을 좀 뭐다?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설명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야, 취향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 취향이 선호하는 취향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이들 출생률이 이제 늘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들에 대한 취향이 떨어져서 출생률이 감소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경제학자들은 주로 어떤 이제 주장을 하겠니? 바로 상대적인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일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C로 가는 거야. C로.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있어서는 출생률을 뭐로 보냐 이거겠지. 경제학에서 그러한 주장, 출생률에 대한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여기서 이제 그러한 그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 뭘 가리키냐? 바로 B에서 한 주장이야. B에서 한 주장. 어떤 아이들에 있어서의 선호도의 변화 때문에 출생률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동등할 것입니다. 뭐와 동등해?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하대. 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망률에 있어서의 증가와 감소가 기인되어 줄 수 있다고. 뭐에 있어서? 어떤 죽음에 대한 내재된 선호도의 변화에 있어서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아이들에 대한 출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그렇게 말하는 주장은 뭐와 똑같다? 사망률이 증가했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사망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의 증가 때문이야. 사람들이 사망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늘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주장, 어떤 근원적인 선호도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for an economist, 바로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그 수익에 있어서 소득과 어떤 그 가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가에 있어서의 변화가 뭐라기보다는 어떤 취향에 있어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소득과 물가에 있어서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소득이 늘어나면 돈이 충분하니까 아기를 낳을 텐데 아니 돈이 쪼달리니까 애 키울 돈이 없으니까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A로 가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지. 예를 들어 자, 또는 as you will see later, 너가 나중에 보게 되듯이 더 많은 만족감이 오게 됩니다. 뭐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이거는 그냥 삽입절 얘기고. 자, 비록 뭐 하더라도 그들의 내재된 욕구, 아이에 대한 욕구가 똑같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선호도를 배경으로 뭐만 일어났다? 어떤 그 상대적인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만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가격, 금액, 바로 소득이 증가한 거지.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다? 바로 경제학자들의 관점이다.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길이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너무 말이 좀 복잡하게 가서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행동 변화를 뭘 가지고 설명한다? 어떤 소득과 물가에 있어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한다는 거지. 그런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호도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변형 문제가 나오면 뭐로 잘 나오느냐? 이렇게 원래 대립상을 이용한 게 잘 나오는 게 바로 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 빈칸과 어휘 문제. 그래서 만일 어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잘 알아야지. 뭐 안정적인 선호도. 그 다음에 여기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에는 이 단어가 쓰였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어휘는. 그러니까 빈칸을 특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빈칸에 있어서 잘 나오는 부분이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지?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 녹색 형광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녹색 형광펜은 바로 이 부분, 뭐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핑크색 부분이라고 하면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빈칸 문제 나오기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빈칸과 어휘 문제 특히 신경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7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